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죠. 정말 그 수거래일째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정말 기술적인 반등을 굉장히 좀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좀 다른 점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외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 매도세가 좀 강합니다. 이 원인이 바로 이제 반대 매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떠한 그 경계감이 거의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이런 매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것들을 지금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같이 흡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관이나 외인들에 비해서 사실 투자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대 매매 나오는 게 결국에는 기관이라든지 그 외인들이 지금 다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근데 규모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다 합쳐서 지금 19조 5천억 정도의 규모인데, 반대 매매 이제 규모가요. 그래서 이제 3년 전이 이제 평균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 평균이 한 9조 5천억 정도 됐었죠. 그럼 지금 거의 한 2배 정도 가량 많아진 거기 때문에 10조 정도는 더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매물출에는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도 너무 이제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일단 증시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좀 선반영해서 왔다라는 점에서는 과도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가장 많이 조금 반대 매매를 많이 맞았던 게 이제 2차 전지 쪽하고 PCB 업체 쪽이라 보시면 돼요. 사실 2차 전지나 PCB 쪽이나 지금 하반기 유망 섹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수급 때문에, 반대 매매 때문에 하락을 했다. 요거는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PCB, 반도체까지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기업 가치는 높지만은 낮아져 있는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2차 전지, PCB, 반도체 요 세 업종 꼭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이제 증시의 변수가 뭐냐면 이제 원숭이 두창이에요. 이게 뭐 코로나처럼 그렇게 전파력이 강한 느낌은 아니지만은 생각보다 이제 확산세가 좀 심각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러면 사실 코로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 위험 단계는 아니지만 항상 경계는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팬데믹화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찌됐든 전염병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태세를 갖춰야겠죠. 그래서 그 확산이 안 되길 바라야 될 뿐입니다. 아무래도 원숭이 두창까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산세가 좀 심각해진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전 세계적으로 공급난 차질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아니면은 현재 시장 흐름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일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지 한번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항상 지수는 예측을 하되 항상 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그런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포착을 해냈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종목을 또 포착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공격형이죠. 이수앱지수. 일단은 시장이 지금 좀 괜찮기 때문에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 공격형 AI가 이수앱지수를 오늘 잡았죠. 그래서 포착 시간은 9시 9분 37초입니다. 그래서 포착가는 9,430원, 최고가는 9,810원입니다. 그래서 최고 수익률은 장중 4%까지 실현을 했고요. 일단은 장중 고점까지 현재 10% 이상 또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왜 강세냐? 그래서 시장 올라서 오른다라기보다는 개별 이슈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동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알츠하이머 신약이 이제 국제특허 출원이 지금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장기적인 모멘텀이 되기는 좀 어렵다. 지금 당장으로서는요. 뭐 추후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일단 장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이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특허 출원으로 갈까라고 본다면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약간 그 알츠하이머 그 치료제에 대한 지금 진행 단계인데 아직 임상 3상도 안 끝났죠. 예, 비임상, 임상 1상, 2상 초기 연구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갈 길이 굉장히 좀 멀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 바이오주들의 특성이 뭐냐면 중간에 뭐 임상 1상에 대해서 뭐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2상에서 뭐 결과 데이터가 별로 이제 그 효과가 없었다. 유효성이 떨어진다. 뭐 3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안 좋은 악재들에 대한 결과들이 나온다면 항상 주가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 진행이 안 된 게 좀 불확실성이 휩싸여 있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특히 이제 반대로 이제 임상 결과들이 좋게 나오면 또 상승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계속해서 연구를 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무엇이냐. 오히려 장기적 모멘텀이 될 것 같은 거는 오늘의 이런 이슈가 아니라 바로 이 B형 혈우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혈우병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혈우병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지혈이 안 되는 거죠. 피가 멈추지 않는 굉장히 좀 희귀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 거냐. 사람이 피가 멈추지 않으면은 몸 안에 있던 피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불행히도 아직까지 이거를 완전히 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서는 요거를 조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까지만 봤을 때도 이제 약 14조 원을 지금 돌파를 한 수준이고요. 또 연평균 현재 5%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이미 치료제가 있는 데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버전이 아니라 지금 치료제가 굉장히 좀 없는 상황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제 업체들끼리. 그래서 사실 이 희귀병, 희귀질환이죠. 이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제는 말 그대로 치료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희귀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 치료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엄청난 기대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혈우병도 이제 이런 희귀질환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를 개발을 했을 시에는 그 기대감은 거의 독점으로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안 좋은 건 또 뭐냐, 경쟁사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어느 기업이 이 혈우병 치료제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제품을 낼 수 있느냐의 어떤 싸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죠. 지금 임상 2상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3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혈우병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진행이 많이 됐기도 하고요. 또 이제 2028년까지 계속해서 5%씩 매년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이오는 이런 말이 있죠. 꿈을 먹고 산다. 예, 그래서 사실 실적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적까지 좋으면은 더 좋은 겁니다. 뭐 실적이 나빠서 좋은 기업은 없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 영향을 덜 받는 것 뿐이지 물론 뭐 실적이 좋으면 좋습니다. 바이오도. 셀트리온도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이유 결국에 실적입니다. 실체 없는 거 같고 뭐 기대감만 갖고 있는 기업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를 하고 그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성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요. 뭐 이렇듯 사실 바이오도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땡큐라는 거죠. 안 좋은 것보단 좋습니다. 어찌됐든. 하지만 이제 안 좋다고 해서 상승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이오만의 어떤 특혜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 수입지수도 실적이 좀 문제가 되죠. 이 수입지수 실적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영업이익 적자예요. 근데 이게 바이오 기업에서 허다한 이유는 한번 신약 개발하거나 뭔가를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하기까지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금액을 자본을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약품 개발에 굉장히 좀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라도 성공시켜야 요거를 다 메꿀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좋지만은 사실 상용화가 가장 눈앞에 있는 거는 혈우병 쪽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봤을 땐 좀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가져볼 수는 있겠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사실 가장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게 저는 바이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시젠이라든지 이런 이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좀 열애긴 한데 항상 그 임상실험 결과와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살고 죽고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 이제 프로그램 점수를 한번 볼게요. 평가 점수 상승 예측이 95점대로 최상위권에 있죠. 외기 점수는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기관들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추후에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빅데이터 점수도 77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바닥을 굉장히 잘 다지고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 라인의 매물을 흡수해주면서 현재 돌파할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오늘 한번 돌파했지만은 다시 한번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수급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역시도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여전히 좀 기대감은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오늘 탑픽 종목으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적으로도 완전히 좀 잘 보여주죠. 오늘 등락률이 높은 이제 테마 위주로 카카오엔터, 리디북스, NFT, 테마파크, 웹툰, SNS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어떤 테마가 가장 강세인지 바로바로 또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ABL 바이오도 있는데 요거는 오늘 그렇게 상승폭이라든지 이슈가 좀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수입 지수 오늘 한 종목 좀 봤습니다. 요 종목 좀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좀 좋다라고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당일 상승 종목과 테마를 잡아주는 요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